논두렁 한복판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창고? 아니 집이 나타났습니다. 예쁘면 그렇죠. 된다. 예쁘면 된다. 사람이 거주를 하는 집인데 그 안전성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 짓기 제1원칙은 예뻐야 한다. 물론 부작용도 조금은 있답니다. 제 인생에 제일 비싼 예쁜 쓰레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예쁘니까 된 것 같아요. 주변에 무시무시한 경고를 무릅쓰고 집을 지은 사람도 있다는데요. 열에 9번 말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너 날인 날짜가 나올지도 모른다.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 70평생 노하우로 과감히 밀어붙였다죠. 우리 같은 노인 부부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집이 아닌가. X세대라서 중년 부부랍니다. 아예 뭐 청년 부부라고 하지만 남들이 뭐라 하든 평생에 한 번 나만의 집 짓기에 도전한 사람들. 그들의 멋진 건축 일지를 탐구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강화도. 모내기 준비가 한창이네요. 김호민 소장님, 오늘의 집은 어딘가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한참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집을 찾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집에 꽃이 많대요. 아, 꽃이 많대요? 네. 저 쪽에 있는 집인데, 저 하얀 집인데, 꽃이 많거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어머나, 논두렁 한가운데에 있는 여기가 집이라고요? 영락없이 쌀 찬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볼까요?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아이고, 예쁘다. 얘 옷도 이렇게 활발해요. 주인 닮아서 좀 활달한 편이에요. 그러고 보니 정말로 꽃이 많네요. 알았다. 여기 화원 아니에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공장은 무슨 공장이냐, 이 창고에는 뭘 보관할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여기를 이미 공장이나 창고로 보신 분들이 있군요. 맞아요.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요 농막을 보고서 이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짓게 된 거거든요. 어머나, 정말 똑같이 생겼네. 어쩌다 농막이랑 똑같은 집을 짓고 싶으셨을까? 이렇게 하얀색 뾰족한 박공 지붕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집을 보고서 이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요 집을 지으신 분한테 이렇게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화도에서 하얗고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건축주 하신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저는 이 집을 지은 황인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은 농막을 보시고 그 디자인을 똑같이 좀 그렇게 이쁘게 좀 지어줄 수 없냐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셔서,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예쁜 농막에 반해 농막하고 똑 닮은 집 짓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렇게 우리 우유곽이라 그러죠? 처마 없는 것도 얘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홈통조차도 없어요? 그게 다 예쁘지 않아서였다네요, 글쎄. 아니, 그런데 처마는 그렇다 치고 비몰바지까지 없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요. 예쁘면 된다. 예쁘면 된다. 아니, 너무 이쁜 것만 강조를 하시니까 집 주위로 지붕에 물동이를 설치를 해야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닥으로 내릴 건데, 집 주위로 어쨌든 물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전 1차로 유공감 매립을 하고요. 코너마다 이제 물이 어쨌든 고이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 매놀 작업들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죠. 집을 빙 둘러서 바닥에 배수 시설을 만들었답니다.
지붕과 외장재는 모두 흰색으로 이음새가 생기는 것도 싫어서 5m짜리 루버 강판을 통짜로 주문했답니다. 그 시기가 또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여서 그 강판을 이제 일자로 세워서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꺾이게 되면 그 자재는 쓸 수가 없는 자재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조심을 했죠. 지붕의 흰색 싱크도 찾기 어려워 공장을 수소문했다죠. 말할 것도 없이 시간도 늘고 단가도 비싸졌답니다. 아유, 얼마나 흰색이 좋으면 그랬을까요? 관리가, 유지 관리가 참 어렵지 않으실까요? 유지 관리는 안 하면 돼요. 안 해요? 네, 안 하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흙도 묻고 송화가루도 묻고 이대로 청소를 안 하면 돼요. 빈 구석도 있으시네. 게다가 가스배관 위에는 꼭 가림막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답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도 제가 비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가스통이 비를 맞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스통 위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오게티라고나 할까? 아마 보일러를 설치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그렇게 공들여 지은 예쁜 우리 집. 집안 탐구 시작해볼까요? 집은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이 단순한 원룸 구조. 집의 전체 규모는 약 23평이지만 높은 천장과 시원시원한 구조 덕분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대반전이네요. 완전 창고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네. 야, 이렇게 예쁜 집일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공간 자체를 저 혼자 쓰기는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왔을 때 여기서 식사하고 파티하고 이런 공간을 좀 넓게 하려고 주방이 한 5m가 넘고 그리고 이제 8인용 식탁을 놓고 무엇보다 5m 높이의 천장이 집 끝까지 이어져 있어 개방감이 역대급인데요. 무조건 이뻐야 한다는 건축주의 고집 때문이었다죠. 천정을 그 박공 느낌 그대로 살리고 싶었고 기둥이나 이런 거 없이 공간이 뻥 뚫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경량 철골 구조는 얇은 기둥과 볼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짓는 게 장점인데요.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 짓는 데 많이들 하죠. 그런데 기둥과 볼을 제거하고 집을 지어달라니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니랍니다. 파이프 하나씩 간다고 치면 저희가 파이프 2개씩 2중 3중으로 파이프를 대서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씩 더 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 갈 걸 2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까다로운 건축주예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휴대폰에서 이제 전화번호를 삭제를 할까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높은 천장 덕분에 이렇게 예쁜 다락까지 탄생했습니다. 친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네. 일종의 게스트룸 그런 정도 아닌가요? 근데 술을 먹으면 저기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요 계단이 되게 가팔라가지고 튼튼한 거죠? 네. 아니 근데 계단을 놓으셔도 됐을 뻔했는데 야 발바닥이 좀 사실 살짝 아프긴 하네요. 와 이게 지압이 좀 되겠어요? 네. 와 사다리예요. 너무 아늑해요. 네. 어머, 마치 나무 위에 있는 새둥지 같다. 길게 이어진 천장 덕분에 아찔하면서도 재밌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주 올라오시겠네요. 이게 잘 안 올라와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후회 안 하세요? 계단으로 했으면 훨씬 활용도가 올라갔을 텐데 지금이라도 계단으로 하시면 어떠세요? 싫어요. 왜요? 예쁘지 않죠. 안 예쁘다? 사다리가 예쁘지 않나요? 저는 만족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진 않습니다. 계단이 편해요. 그런데요, 예쁜 것도 좋지만 경량 철골 구조는 단열에 취약한 편이라는데 창고라면 몰라도 주거용으로는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샌드위치 판넬 고를 때도 사실은 이제 두께별로 견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두께가 15T 정도였는데 지붕은 25T를 올렸어요. 그리고 벽체도 20T로 해서 생각보다 좀 더 두껍게 많이 했어요. 제가 덥고 춥고는 싫다고. 어머, 저 지붕 판넬 두께 좀 보세요. 게다가 판넬 위에 연질폼으로 20cm 더 단열 보강을 했답니다. 야, 아니 정말 이거는 좀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렇게 경량 철골로 하시려고 하는 분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판넬, 샌드위치 판넬과 경량 철골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창고나 공장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주거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열, 에너지 면에서 취약하거든요. 네, 첨화만 없을 뿐이지. 네, 맞아요. 네, 나머지는 다 정말 완벽하게 안을 보강을 하신 거군요. 이 집을 짓는데 8개월 전.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비 때문이었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가 아니고 돈이 생겨야 됐어요. 돈을 모아서 이제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된 편이에요. 신한 씨가 집을 짓게 된 거는 바로 이 식물 때문이었답니다. 아파트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분이 넘쳐나자 마당 있는 집을 찾아 강화도로 왔는데요. 2번의 월세살이를 거치며 시골 삶에 자신감이 붙었다지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집 짓기를 결심했답니다. 이제 첫 번째 집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집에서도 그렇고 식물들을 좀 많이 가꾸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사를 해야 되면 제 집은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식물들을 두고 갈 수도 없고 다 가져올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식물을 좀 더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외진 곳은 무서워서 민가 주변 땅을 찾다 보니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답니다. 총 1억 원을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땅값에만 그 돈을 다 써버렸더니 이제 건축비가 부족해진 거죠. 사실 차를 팔았지. 적금이 뭐죠? 연금은 들어야 되나요? 빚을 내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요. 띄엄띄엄 집을 짓게 되면 좀 집도 좀 피곤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정상 들어올 때마다 많이 쓰담쓰담을 많이 해줬죠. 네. 그렇게 8개월 만에 완성된 우리 집. 그중에서도 가벽 뒤 침실을 가장 좋아한다는데요. 헤이 구글, 안방 커튼 열어줘. 우와. 이야. 좋죠. 풍경이 진짜 너무 좋다. 논도 이렇게 훌륭한 풍경이 될 수가 있군요. 네. 트랙터도 지나가시네요. 이제 모내기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트랙터 뷰는 건축 탐구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전원 일기가 따로 없다. 지금은 이제 봄이어서 이렇게 물이 차서 호수 같고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푸릇푸릇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가을 되면 여기가 이제 또 황금 들판으로. 가을 때 너무 멋있겠다. 네. 와.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농촌의 사계. 겸손과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라지요. 저는 정말 예쁜 거에만 집착하시는 분인 줄 네.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 그대로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예쁜 집에 반해 깜빡이 잊고 있었네요. 신한 씨가 이 집을 지은 이유, 정원과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였지요. 신한 씨처럼 꽃들도 이 집에 뿌리를 잘 내릴 것 같죠?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지렁이. 뱀은 징그러운데 지렁이는 안 징그러운 거. 얘는 진짜 만나면 반갑다고나 할까? 딱 봐서 진짜 나오면 너무 반가워요. 관리를 안 해도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모든 작물이 잘 자라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식물용 CCTV까지 달았다네요, 글쎄.
여기 온실이랑 정원 다 나오는 요 와이드 뷰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서울에서 일하는 사흘 동안도 꽃이 궁금해 참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 신한 씨에게 온실을 갖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지요. 저는 식물을 위해서 온실을 지었는데 네. 식물들은 온실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 제일 비싼 예쁜 쓰레기를 아. 저희 예쁜 쓰레기?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맞아요. 근데 제 인생에 제일 비싼 예쁜 쓰레기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데 쓰레기라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뾰족한 박공지붕. 감각 좋은 신한 씨는 온실 인테리어도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꾸몄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은 허전하다. 온실인데 식물이 안 보이네요. 온실 밖은 이렇게 꽃이 만발했는데 말이죠. 오. 사실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이제 온실의 용도는 사실 식물을 키우는 용도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예쁜 정원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자체로 예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걸로 기능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온실을 기획하다가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네. 되게 결국은 좀 멋스러운 공간이 된 게 아닌가. 맞아요. 날씨 너무 좋고. 그래서 신한 씨의 온실 사용 방법은 따로 있었다는데요. 폴딩 도어를 앞뒤로 활짝 열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꽂이를 즐깁니다. 너무 예쁘다.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잠시. 해가 뜨면 온실이 뜨거운 사우나가 된다네요.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더워. 시원한 데로 가야겠다. 시원하다. 시원한 논바닥 경치를 즐기며 잠시 비서를 나온다지요. 하지만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던가요. 신한 씨는 벌써 다음 꿈을 꾸고 있답니다. 목표는 다음 달에 이제 미니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농사 짓는 데 있으면 좀 편리한 것도 있고 농사도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다양한 채소와 야채들을 키워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하, 어쩌면 이 집은 스프링쿨러도 이쁘네. 이제는 비싼 가방보다 꽃모종이 더 좋다는 신한 씨. 세상에서 가장 예쁜 농부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왔더니 어느새 40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쁜 집에서라면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전원의 삶을 꿈꾸는 이들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경기도 양평. 이분도 그중 하나시랍니다. 이제 이사 온 지 10개월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일은 끊임없이 해야만 해요. 힘들지만 매일매일 행복해요. 아니, 남편분은 왜 그러고 계실까? 아직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여기 올 생각 정말 일도 없었거든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리 좀 와서 같이 잡초 좀 뽑자. 알았어. 봄이 어째 어정쩡하시다. 그리 오면 어떡해. 그거는 내가 심어놓은 거라고 밟으면 안 돼. 내가 심은 건지 뭐 한 건지 내가 뭐 할 게 뭐야.
자랑이다. 아이고 혼날 줄 알았다니까요. 살짝.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자꾸 노력, 쉽질 않아. 자꾸 노력하면 나같이 좋아진다니까? 뭐 그렇게 되길 바라야지 나. 될 거야, 분명히. 아이고 힘들어. 70평생을 살았는데 전원생활은 걸음마다 한게.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꼭 집을 지어보고 싶었던 한경원입니다. 얼떨결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쫓아온 박세원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그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뿌듯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돼. 그러잖아요. 안 못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현 아빠, 새소리. 무슨 새소리야? 잡새소리도 안 들리는데. 저기 새 있잖아. 어디? 그러네. 이쁘죠? 이쁘네. 진짜 예쁘다. 오늘 집 탐구는 부부 탐구가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오늘의 집 찾으셨어? 아, 동네가 참 정겹네요. 아, 이 옛날에 지어진 집들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오늘 가는 집이 좀 작은 규모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 아직 보이진 않는데 저기 보니까 이 삼각형 지붕에 작은 집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집인가 보네요. 어떤 분들이 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선생님, 혹시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으로만 뵀다가 직접 뵈니까 훨씬 미남이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백발이 멋지게 어울리는 두 분. 어떻게 양평까지 오셨을까요? 뭐 집을 지으셨을 것 같지는 않고 구입을 하신 거죠? 아닙니다. 지었습니다. 이 집을 새로 지으신 거예요? 예. 어떻게 선뜻 그런 결정을 하셨네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땅을 샀더라고요. 실제 내가 집을 짓다? 그런 거는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운명이라고 할까,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한번 용기를 내볼까? 과수원을 하는 지인 집에 놀러 온 게 사건의 발단이었답니다. 저 집이요. 제가 여기 집을 짓고 오게 된 바로 그 집이에요. 문제는 남편은 몰랐다는 거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저한테는. 저는 정말 생각 1도 안 해봤는데 느닷없이 거의 매일 A4 용지에다가 뭘 스케치를 계속 하더라고요. 보니까 레이아웃을 계속 그려놓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눈치챘을 때는 아내 마음속으로 설계까지 마친 상태. 근데 부부싸움 안 하셨어요? 정말 날벼락처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통보를 하죠. 예를 든다면은 해외여행을 가도 전체 일정도 전 모르고 쫓아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디 가냐 그러면 그냥 내 뒤통수만 보고 쫓아오면 돼. 이런 식이에요.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남편을 설득. 통보하고 났더니 이제는 주변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반대하는 분들 많으셨죠. 그 나이 되면 전원 살다가 도시로 와야 된다. 너 한 10년은 늙을 거다. 잘못하면 너 발인 날짜가 나올지도 모른다. 나이 70 넘어 집 짓다. 큰일 치를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은 부인은 오히려 죽기 전에 꼭 한번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과감하게 이 재료를 사용하셨다. 네. 아마 외장재 중에는 제일 저렴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안 쓰신대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리 건축가님하고 치열하게 제가 정말 설득을 많이 했어요. 우와, 박현근 소장님이 설계하셨구나. 벽돌로 설계를 해서 드렸거든요. 계속 이제 미팅할 때마다 오셔서 시멘트 사이딩 같은 싼 재료를 지붕은 해도 된다. 절대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능이 그래 큰 문제가 없다면. 이 재료가 충격이 약해서 조금만 두드리면 깨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 두 사람이 살고 그렇게 충격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허물어지고 한다고 다 노숙자 된 거 아니잖아요. 남들 눈 의식하고 외장재 좋은 거 쓸 필요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셔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도저히 사모님을 못 이기겠구나 하고 재료를 바꿨죠. 예. 지붕도 저렴한 아스팔트 싱글로 살아보니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더랍니다. 부부가 직접 지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르신들이 오시면 뭐 가족들을 동반을 하고 많이 오시죠. 제가 느낀 그 노부부들의 집을 설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녀가 걱정하고 있는 집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분은 직접 이제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집을 죽기 전에 짓고 싶다. 집이라는 거는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공간 또 그 모양 이런 것을 이제 제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최대한이 아니라 다. 그럼 이제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오. 집은 작은 방 하나와 공용 공간으로 나뉜 단순한 구조. 그런데 와 정말 화려하다. 털털했던 겉모습과는 180도 다른 매력인데요. 밖에서 봤을 때 그 밋밋함, 약간의 이제 검소함이 안에 들어와서는 싹 반전이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시작한 집 짓기. 부부는 겉모습 대신 자신들의 공간에 힘을 주기로 했답니다. 인테리어는 나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이라는 게 맞아. 선생님이 그대로 더 보이는 것 같고. 안방은 정말 있어야 할 것들만 있는 단촐한 구조. 평생을 이고지고 살던 짐들을 넣기에는 조금 작다고 느꼈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가지고 계신 옷을 다 버리십시오 그러셨어요. 너무 과감하다. 네. 거기서 여기 올 때 죄다 바꾸는 거예요. 뭐 가전제품부터 해서 뭐 가구 뭐 저만 안 바꾼 거예요. 계속했어요. 이사 올 때까지 아주 긴장했습니다.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줄였다면서 둘이 사는 집에 무슨 식탁이 이렇게 많은가요? 야, 공간은 작은데 테이블이 심지어 실내에 2개, 실외에 하나까지 네. 3개가 있네요, 총. 처음에 설계하실 때 제가 이제 요청한 거 첫째 번이 2m 40에 90짜리 식탁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예. 소장님께서 처음에는 네. 무슨 식탁을 3개나 하십니까? 이러셨어요. 사투리까지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식탁이 길다는 거는 많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앉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걸 원했고. 이 테이블은 말 그대로 식탁이에요. 우리 부부 중심으로 여기서 늘 하루 세끼를 여기서 먹으니까 요 공간에 있는 식탁은 티테이블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있다 가려면은 바깥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로 북적이는 집을 꿈꿨다죠. 이 넓은 식탁 덕분에 자연스레 이웃들의 사랑방이 됐답니다. 아니 요새 오징어 값이 왜 이렇게 비싸? 대신 모임의 원칙을 세웠는데 음식은 각자 준비해 오는 거랍니다. 그래야 모임이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손님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데 제 혼자 이 음식을 다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모이면 얼마나 다채로운 음식을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오, 현명하시네. 식탁이 큰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그런데 손님이 많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화장실. 요 작은 화장실 때문에 골치 좀 아팠답니다.
원래 20평대 화장실 2개 넣기가 쉽지 않아요. 예. 여기는 2개가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안방 화장실 하나는 안에 따로, 그 다음에 손님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따로, 그 억지로 2개 넣었죠. 이런 작은 집을 설계할 때는 진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게 5cm, 10cm가 이게 지금 되냐 안 되냐, 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걸로 지금 나중에 큰 하자죠. 설계 하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계단 요거 그래도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한 60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좀 안 되고, 그다음 화장실 변기 넣어야 되는데 요거 안 되고, 그렇다고 뭐 계단을 키우고 무한정 키우고 하면 또 주방이 작아지니까. 작지만 옹색해 보이지 않도록 이 작은 집 설계에 6개월이 걸린 이유랍니다. 요 설계하신 뒤로부터는 그 소장님한테 가끔 고양이가 뒤쫓아온대요. 왜요? 머리에서 쥐가 나가죠. 아, 너무 재밌네요. 안 웃어야 돼. 그런데 이 화장실 타일 이거 하자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제주 여행을 갔는데 네. 이제 훈데르바스라는 이제 그 갤러리가 오픈을 했는데 화장실 타일을 보는 순간 완전히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너무 예뻐서. 그래갖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 이제 소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렸죠. 소장님, 저희 집에 이렇게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때 소장님이 한번 타일 하시는 분한테 의뢰해 보시겠다 하는데 그분이 이건 100% 하자가 납니다. 자기는 못한다. 근데 사모님은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지은 집이고 하시고 싶은 걸 이제 원했는데 이제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모님 이거 혹시 타일이 떨어지더라도 잘못됐다고 원망만 안 하시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걸린 시간은 반나절. 황금 같은 휴일을 반납한 설계팀 덕분이었죠. 덕분에 진한 추억 하나가 집에 새겨졌습니다. 수평이 안 맞고 이가 나가서 더 예쁜 마감이라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우리 설계팀하고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또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다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 생활 10개월차. 이 집이 여러모로 운명 같대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고등학교 동기동창 부인이 화백이에요. 약 12년 전에 전시회에 갔다가 네. 작품 2점을 샀어요, 그 당시. 저쪽 그림은 양평 가는 길이에요, 제목이. 우리가 양평 갈 생각을 꿈도 안 꿀 때거든요. 네. 그리고 참 신기하다. 네. 예. 요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보면은 네. 실물하고 그림하고 연결되는? 연계가 돼서 보이는 거죠. 야,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저희도 참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은퇴한 뒤로 삶의 현장에서 멀어졌던 두 사람. 농촌 풍경은 그 자체로 활력이 된다죠. 야, 속이 확 트이시죠? 네, 그러게요. 또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도 있고, 네, 맞아요. 그게 참 여기에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꼭 저분들이나 뭐 이렇게 좀 알지 못해도 그냥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아, 이 집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약간 뭐 등대 같은?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여기 창을 만드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얼굴이 예쁘죠? 네, 정말요. 70대의 집 짓기는 명심할 것이 있다는데요. 근데 선생님 댁 그 지붕이 제가 흔히 보던 경사 지붕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처마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누수에 이제 외장재도 좀 보호가 되고 비 올 때 요만큼은 진짜로 안전지대예요. 신발도 안 젖고. 네. 그래서 그 말을 내는 만큼 네. 비용은 더 들어갔다 그럽니다. 네. 기능을 위해서는 돈은 아끼지 말 것. 창호 전체 누수 방지를 한 것도 그래서랍니다. 아마 비 안 새고 따을 겁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집의 기본이더라고요. 비 안 새고 따뜻한 거.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기능이잖아요. 뭐 70 넘은 노인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다리에 올릴 거냐 이거예요, 저를. 올리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은 기능성 위주로 가야 맞다는 거죠. 어차피 한정된 예산 무작정 아끼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데요. 굉장히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외부에는 별로 비용을 쓰지 않고 아 내부에 이렇게 집중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쪽에서 비용 절감해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부부는 처음부터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조경 예산으로 떼어놓았답니다. 돈이 부족해도 조경 예산을 건들지는 않았다네요.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죠. 그냥 상상만 했지 그 상상하던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과 이 정원과 이것을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정말로 좋아요. 바람소리, 풍경소리, 또 아름다운 나무들, 또 초록색 잔디들. 제가 감사와 벅참이라는 입장료를 내고 여기 앉아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의 특권이죠.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 아닐까요? 실내 들어갈 때 반전이 있었고요. 또 밖에 풍경도 반전이었구나. 아니, 반전의 연속이네요. 네.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았죠. 더 남았어요? 또 있어요? 오. 전부 오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위한 네. 설계지 도대체 나는 뭐 어디서 같은 남자로서 살짝 슬프네요. 예, 예. 네. 근데 저만의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만만하신데요? 아내의 취향으로 완성된 집에서 유일한 남편 공간이 이 다락이랍니다. 침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안에 서재도 있네. 여기가 그 말씀하셨던 비밀의 공간이군요. 그렇습니다. 명불허전이죠, 이 정도. 아니 제가 다락방 많이 다녀봤는데 좀 이렇게 화사하고 편한 데는 참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얘가 네. 이 다락방을 만들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아니 저 아이가 이 다락방을 만들었다고요? 네. 집사람을 보고 네. 처음에 2층 얘기를 꺼냈어요. 나이 먹으면은 계단 올라갈 것 같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 아킬레스건이 손녀거든요. 손녀한테 윤수라 너 다락방 갖고 싶지? 그랬더니 좋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설이가 할머니 나 다락방 만들어줘. 나 거기서 약간의 비애를 느꼈어요. 뭐 바로 그냥 알았어. 그래요? 예. 바로 그러시네요. 예.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죄책감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런 건 뭐 별로. 다락 덕분에 지붕이 높아지면서 집도 더 예뻐질 수 있었다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락을 한 이유가 디자인 하다 보니까 이게 지붕이 이게 이렇게 낮은 것보다는 이렇게 높은 게 이 비례에서는 이쁜데 또 아버님 취미 공간으로도 좀 써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계획안을 드렸고 아버님이 아마 손녀한테 이렇게 같이 작전을 짜가지고 어머님 설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물론 건축가까지 만족시킨 다락. 그런데 살아보니 부부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간이더랍니다. 살아보니까 그 두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하루 종일 한 공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공간이 이 생긴 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죠. 아니 정말 이 슬기로운 전원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오늘 제가 배워서 갖고 돌아가는 뭐 그런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손녀까지 동원해 쟁취한 다락에서 남편은 텔레비전 삼매경 중이시네. 정현 아빠 좀 내려와 봐요. 좀 내려와 보라고요. 아유, 너 어제 장작을 많이 폈더니 힘들어. 아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안 내려가세요? 왜? 이렇게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뭐 TV에서 방영을 한다든지 하필 또 그럴 때만 불러요. 그럴 땐 귀찮죠. 내려가기가 싫죠. 그러면은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뭐. 저 사람은 이 자연과 하나가 돼 있어요. 저는 아직 입문하는 중에 있고 저 같은 막연하게 두려움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따라온 거니까. 저 따라왔다 하나하나 지금 적응해가는 상황이죠. 저로서는. 결국 아내 경원 씨 혼자 산책에 나섰는데요. 저건 뭔가요? 이리 한번 와보세요. 저기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요. 오, 아이고 병아리들이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이웃과 함께 키우고 있다네요. 청개예요. 도심에서 제가 어떻게 방금 나온 계란을 손에 들고 바로 가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아버님하고는 같이 안 다니세요? 또 자기가 매일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1도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이 즐거움을 왜 안 누릴까? 다락에 있을 때는 제가 도시에 있었던 그 생활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고요. 안정적이 되는군요. 네. 그러다가 몇 걸음만 몸을 움직이면은 전원 생활로 진입하는 거죠. 저는 양쪽 생활을 다 하는 셈이죠. 어떻게 봤던 다락방이 없었다라고 하면 안 왔죠, 저는. 우린 뭐 졸혼할 뻔했죠. 네, 다락방은 의미가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어머나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오 남편 세원 씨. 어우 달라 보이는데요. 장작을 그만큼 잘랐어요? 그렇지. 오늘 밤 불멍용이야. 대단한데?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생긴 거지. 점점 나의 존재가 부각되는구나. 좋았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남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네요. 글쎄. 그리고 마당에서 불멍할 때면은 남편도 기꺼이 다락에서 내려온다네요. 아직도 도시 남자인 남편, 이 전원살이 괜찮을까요? 볼 생각이 일도 없이 왔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전원 생활이 좋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왔죠? 아버님은 지금 적응 중인가요? 완료인가요? 진행형입니다. 예, 진행형인데 점점 제가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약속 있어서 서울 나갔다가도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이게 다 70대 집 짓기에 도전한 덕분. 이 집 부부니 나도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가능할까요? 진태야 어딨냐?
여기 오면 나무도 따고 자연도 느끼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 세상의 최고의 자연인이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꽃밭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그냥 내 생이 끝난다 해도 뭐 후회스럽지 않겠다.